한국해양재단은 기존에 있었던 그 해사 장학회를 모태로 하는 해양문화재단과 또 장보고 기념사업회를 통합해 가지고 그 해양문화재단을 설립한 비영리 그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. 2011년도에 이렇게 설립을 했었습니다. 그 해양재단은 우리가 그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문화적 기반인 그런 문화사업, 그다음에 우리 미래의 인재들을 키우는 해양 교육사업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치는 이런 단체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런 가운데 그래서 오늘 바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. 오늘 31일이 바다의 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사장님, 이 날이 국가기념일인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바다의 날 제정을 한 그 배경은 1994년도에 유엔 해양법이 발효가 됐습니다. 그 유엔 해양법의 그 주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, 예전에는 그 해양 영토라 했으면은 12해리만 해양 영해였습니다. 해양 주권이 미치는 영해 범위죠. 근데 그 유엔 해양법이 발효됨으로 해서 그 영토 주권뿐만 아니라 그 해양에 대한 경제 주권이 확립된 협약입니다. 그러니까 200캐리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해 가지고 그 200캐리에 대해서는 연안국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경제적인 배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약이 발효가 됐습니다. 이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서 각국들은 해양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렇게 이거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데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됐고, 특히 그 동아시아 그 해역은 일본이나 중국, 한국이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에 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바다에 대한 좀 더 그 진취적인 정략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5월 31일을 바다날로 정하시고 제1회 바다날 때 그 해양수산부를 창설하는 발표를 하시면서 바다의 날 행사가 진행되게 됐습니다. 그렇군요. 해양수산부와 더불어서 바다의 날 지정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왜 5월 31일입니까? 네, 바다날이 5월 31일이라 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해양에 걸출한 영웅들이 두 분 계십니다. 소위 이순신 충무공과 또 그 9세기 때 신라 말에 장보고 해상왕이 우리의 그 영웅으로 추대를 받고 있는데, 특히 그 장보고 해상왕은 그때 당시에 동아시아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그게 전 세계 해역이었습니다. 그 해역의 해적들을 다 소탕하고 그 하나의 그 해상 무역을 아주 점령한 해상 무역 왕이었습니다. 근데 그 장보고 해상왕이 그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 5월 31일입니다.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후손으로서 해양 제국을 우리가 꿈꾸는 후손으로서 기리기 위해서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장보고 때 그때 우리 어떤 그 해양 주권을 사실 선언하다시피 했던 그 날을 기린다,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월 31일에 이제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 올해 예년과는 좀 다르게 치러진다,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우선은 원래 5월 31일 날 이렇게 개최돼야 되는데 지금 5월 30일, 31일에 그 P4G 성장 미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. 근데 이런 P4G 정상회의가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지만은 우리 해양 오염에 대한 또 아주 깊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6월 4일 날 이번에는 바다의 날을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. 예년 같으면은 코로나 사태가 없을 때 예년에는 약 한 2,000여 명을 참석을 해가지고 해양의 하는 축제로서 바다의 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러나 올해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수 인원만 참석을 하고 또 그렇지만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되고, 또 마침 또 OBS에서
그날 이 중계를 하게 네. 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국민 여러분 시청자들한테 그 6월 4일 날 중계 방송을 많이 좀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6월 4일 11시에 기념식 저희 OBS에서 생중계해드립니다.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기념식이 열리는 장소가 올해에는 거제시입니다. 왜 거제에서 열리게 됐을까요? 네, 그 바다의 날 개최를 하기 위해서 그 각 지자체와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우리 어느 지자체에서 열릴 것이냐 우리가 네. 같이 이제 그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그 이 경남에 있는 거제도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거제도를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 조선공업의 하여튼 중심지로 이렇게 발돋움하였고 또 거기에 그 이 해상 그 소금강이라는 아주 네. 아주 그냥 수려한 그 경치도 있는 그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볼 때는 역사적으로 봐도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해전에서 승리를 했던 옥포 해전 지역이 네. 또 거제도에 있습니다. 더욱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그 해양 관광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우리 남해에 있는 그 이 한려수도 네. 참 아름답고 수려한 우리의 해안입니다. 이것을 지중해 애계 바다와 같이 우리도 좀 해양 관광지도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서 거제도가 네. 그 한려수도의 동쪽 시발점입니다. 그리고 또 거제도에 지금 이번 개최되는 지세포 해양공원은 앞으로 그 이러한 해양 관광을 위한 네. 거점 지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번 바다의 개최문에서 거제도가 이 해양 관광의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. 알겠습니다. 기념식이 또 그 같은 어떤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. 자, 바다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가 않습니다. 바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무한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구의 70%는 사실은 바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구가 아니라 수구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? 예, 바다의 중요성에서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선 이 바다의 그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80%의 그 생물들이 네. 바다에 근거를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또한 바다는 총 한 24억 조불의 그 잠재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. 네.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다라는 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표면적으로 해운 활동, 물건을 실현할 수 있는 표면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중간에는 수산으로서 그 수산물들을 거기서 네. 잡고 생산할 수 있고 바닥은 아주 이 무한한 그 철강 광석의 보고로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바다는 우주와 같이 아직 전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네. 앞으로 바다를 더 개발하고 해야 되는 이러한 아주 우리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.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그 산소를 우리가 사용하는 산소의 70%를 바다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. 네. 또 바다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면서 자체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바다의 능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바다를 우리가 이러한 자체 정화 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네. 바다의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이러한 우리의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지점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저희가 바다의 날을 맞아서 여러 가지 지금 궁금한 내용들을 여쭤보고 있는데 바다의 날, 바다의 중요성과 함께 더불어서 해양 산업에서 또 일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. 이분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. 지금 해양산업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뭐 해운이라든가 조선 같은 경우 경기가 점점 되살아나고 있기도 합니다. 이 같은 해양산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가 미래 부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요? 예,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 해운도
지난 한 10여 년 이상 아주 어려운 네. 불황에 처해 있었습니다. 이러한 어려운 불황을 이기고 새롭게 좀 출발하기 위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진짜 모험적인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듯이 그 해상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를 해가지고 진짜 예기치 않은 그 해양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들은 보다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운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정부와 함께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또 이러한 이 해운이나 해상 산업에 있을 때 보면은 옛날부터 우리가 느끼는 이 과거 70년대에 우리 그 선원들이 연간 한 5만 명 이상 해외 선박에 취업을 해가지고 한 5억 달러 이상씩 해외 취업을 가득을 했습니다. 외화를 가득했습니다. 네. 이러한 우리 선배 선원들의 이런 노력을 우리가 이 가슴에 안고 이 해운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우리의 책무가 우리한테 있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여러 가지를 되새기게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. 어려운 자리 이렇게 모신 만큼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다에 관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하나는 실은 우리가 반도 국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북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섬나라나 똑같은 상황입니다. 네. 이러한 섬나라의 입장에서는 바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수출입 화물의 99.7%를 바다를 통해서 수송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바다라는 것은 하나의 제4의 해군 역할을 합니다. 그걸 모든 물자를 우리가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체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우리 미래의 전략 산업으로서 아주 중요한 저희들의 책무입니다. 이러한 해양 강국의 육성을 하기 위한 이 국민들의 지지와 네. 성원이 우리로서는 아주 필요한 이런 시점입니다. 많이 지지하기를 기원 드리겠고 또 하나는 바다의 그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중요한 것보다도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 바다를 지켜야 되는 이러한 책무가 있습니다. 이러한 후손들을 위한 바다의 환경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집에서 쓰는 비닐 하나 좀 덜 쓰는 것, 또 바다를 한 번에 걸으실 때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이 우리 앞으로 바다를 지키는 또 미래를 위해서 바다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잘 인식해 주시고 같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번 주말은 한번 바다에 나가셔서 일상을 좀 더 자유롭게 한번 느끼시면서 이 바다의 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